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정신분석과 인지치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는 정신의학적인 진단명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본 영상은 임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관한 이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제의 모든 개별 사례를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을 제작하며 참고한 도서들을 아래의 더보기란에 기재하여 두었습니다. 해당 도서들을 읽어보시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츠 코엇과 오터 컨버그의 이론입니다. 같은 정신분석이지만 코엇은 자기심리학에, 컨버그는 대상관계이론에 속한다는 점에서 두 이론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코엇의 이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엇의 경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영아기의 발달 단계에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부모의 공감 실패로부터 기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모는 칭찬받고 과시하고자 하는 아동의 표현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아이가 이상화할 정도로 가치 있는 모델을 제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 대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아이들은 반사전이나 근사성 전이 혹은 이상화 전이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성장한 뒤에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좌절되어 버린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치료는 이들의 욕구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이들은 유년기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의 공감은 이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바람을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상담에서는 공감을 통해서 어릴 적 이들이 경험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공감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코엇의 치료는 이들이 영아기의 심리적 외상을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보조를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제 컨버그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버그의 이론은 코엇과는 많이 다릅니다. 컨버그의 이론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 부모는 아이를 칭찬하고 특별 대우를 해주며 아이는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아이의 마음속에는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는 자신의 내면에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자기상을 만들어내어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이는 마음속에 자신을 강렬히 사랑해주는 이상적인 부모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을 칭찬해주는 부모,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이상적인 부모를 상상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이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이상적 자기상이 병리적으로 융합되어 실제의 자신보다 훨씬 더 과장된 자기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자기애적인 성격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경우 이들은 내면의 열등감을 인정할 수 없어서 자신이 대단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에 매달립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특권의식을 행사하려 하는 거죠. 따라서 치료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직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의식 속에 잠재된 열등감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해석함으로써 양극단으로 분리된 마음의 간극을 줄이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치료의 핵심이 인지적인 부분에 있지 않다고 했던 코엇과는 달리 컨버그는
인지적인 수준에서 그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치료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코엇과 컨버그의 이론을 비교해보면 코엇은 순한 맛, 컨버그는 매운맛에 가깝습니다. 코엇은 부모의 반응을 원하는 아동의 마음에 초점을 맞췄고 공격성은 2차적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컨버그는 공격성을 1차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컨버그는 악성 자기의 증후군을 강조하였으며 이들은 죄책감이나 후회를 거의 느끼지 않아서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한쪽의 치료 모델을 취사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인지치료에서 바라보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지치료의 중요한 개념인 인지도식에 대해서 짚어봐야 하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면 인지도식이란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의 마음에 설치된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인지도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며 모두 자신만의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지도식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사건과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인지치료는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유년기에 형성된 자기애적인 인지도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귀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외동 자녀이거나 첫째 또는 막내이거나 외모가 눈에 띄게 예쁘거나 학업을 비롯한 그 외 다른 능력이 출중하거나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부모는 이들에게 끝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칭찬을 쏟아냅니다. 부모에게 이들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소중해서 떼를 쓰거나 문제를 일으켜도 이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때로는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여 현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좌절 경험도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아이의 발달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좌절을 겪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아이에게 너는 뛰어난 존재이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결과 아이의 내면에 나는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이다 라는 자기애성 성격의 인지도식이 형성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요. 바로 아이가 무력감과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앞서의 다소 과잉적인 상태와 반대되는 경우죠. 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또래나 다른 형제에게 비교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의 과도한 실패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괴로운 경험 때문에 이들의 내면에는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고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이것을 타인에게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의 내면에 나는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이다 라는 자기애성 성격의 인지도식이 형성됩니다. 이제 치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치료 이론가인 백과 프리먼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중요한 특성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웅대한 자기상, 두 번째는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평가에 대한 예민성, 세 번째는 타인에게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행동을 취하는 원인이 되는 공감 능력의 결여로 보았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사고를 중심으로 이들의 현실성과 효용성 및 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치료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